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강령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 제1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민선 8기 김관영 지사께서는 도정 제1목표를 도민경제 부흥과 민생경제 회복으로 잡았습니다. 소득과 경제지표, 도민 1인당 평균소득이 전국 최하위권이고 타 지역과 소득 불균형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원인은 그만큼 전북의 큰 기업들과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있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사회 간접 자본이나 교육, 문화, 인프라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탈피하려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마침 지사께서는 5대 대기업 이상 유치를 도지사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셨습니다. 대기업 두산 2024년까지 김제 지평선 산단에 693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693억 원의 투자 예정 금액과 110명의 고용 예정 인원이 대기업 수준에 비하면 보잘것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면 이 정도도 훌륭하며 앞으로 후속 투자를 통해 더 많은 금액과 고용을 창출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전북 경제 회생을 위한 대기업 유치 공약이 빛 좋은 개살구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과 우려가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민선 도지사 이후 역대 도지사들께서 영혼을 팔아서라도 기업을 유치하겠다라고 모두 공언하셨는데 결과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쿠팡의 완주 물류센터 투자 협약이 백지화되어 시끄러웠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삼성이나 LG화학 등 대기업 유치 실패 사례도 있었고 이 밖에도 과거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보여주기식 투자 유치 MOU에 그친 사례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로 뒷말이 무성해도 기업 유치는 소멸유기에 처한 지자체로선 절대 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고 목표입니다. 모두 발언이 길었습니다만 본 의원은 과거 실패 사례를 반면 교사 삼아 우리 전북이 기업 유치에 성공하기를 특히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기업 유치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도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전북 1인당 그 평균 소득이 대략 어느 정도만 되신지 알고 계신가요? 네, 저희 지금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은 1인당 전라북도의 평균 소득은 전국은 약 2,100만 원 수준, 전라북도는 2천만 원 수준, 약 94% 정도 되는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자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은요, 우리 국세청이 조사한 1인당 평균 소득은요, 제주를 제외하고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고요. 그 외에 많은 지표들도 전국의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가난한 전북을 벗어나고 소멸유기에서 벗어나려면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기존의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들이 잘 되게 도와주고 또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해서 최대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대규모 기업 유치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지사님께서는 우리나라 20대 대기업 중에 5개 대기업을 유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뭐 반도체인지 자동차인지 뭐 대기업 우리 구체적인 대기업군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통상 30개 대기업 계열사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30개 예. 대기업군 중에 약 20개 대기업군의 관계자들하고 면담을 했고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업종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예. 포괄적으로 다양한 업종에 걸쳐서 유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겟을 정해서 좀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나요? 네, 저희 전라북도에 그래도 왔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산업 전방 효과, 후방 효과 관련 산업들이 집적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쪽에 주로 유치를 좀 하고 또 앞으로 첨단 산업이나 미래 신산업과 관련된 그런 업종들을
유치하기를 희망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기업 유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니까요. 그동안 전라북도의 투자 유치 실적을 놓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한 달 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최영렬 의원님께서 최근 3년간 기업 유치 현황 자료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우리 그 PPT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받은 기업 유치 자료하고요. 이번에 동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하고 한 달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수치는 매우 좀 많이 다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MOU 건수부터 가동 기업, 그다음에 건축, 입주 계약 수까지 모두 제각각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수치가 틀리신 것은 아마 지사님이 확인을 안 하셨을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좀 틀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요, 투자 협약 건수가 다 다른 점은 어떻게 이해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2019년도의 자료를 보면 MOU 건수가 제가 요구한 자료는요 91건인데요. 동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는 6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집행부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효력상실 MOU의 건수를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하는 고무줄 잣대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저희 의회나 도민들도 신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PPT 한번 보시면 2020년도 연초 도정 업무 계획 자료인데요. 거기에 2019년 도정 주요 성과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2019년에 142개 기업을 유치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엄청난 홍보를 했었죠. 근데 또 제가 받은 전에 질문 드렸던 것도 99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자료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지사님의 전임 지사님 쪽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수치가 이게 다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따져보겠습니다. 왜 예. 그렇게 됐는지 실적 이유를 부풀리 용어로 좀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많이 시끄러운 에디슨 모터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지금 투자유치 보조금이 83억이 에디슨 모터스에 지급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지사님께서는 공장을 매각하신 과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거에 대한 우리 도의 대안은 있으십니까? 예. 기업의 지금 주인이 바뀌는 강영권 그 회장이 구속이 되는 통해 예. 이 그 에디슨 모터스 그룹 전체의 경영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예. 그 에디슨 모터스 그룹 전체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그 업무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매각이 되어서 다른 주인이 와서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이 그나마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3자 매각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거기 근로자들도 많이 계시고 83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도에 1년밖에 안 된 공장이 매각한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래서 좀 이것을 반면 교사 삼아서 네. 기업 유치를 해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 투자 유치 협약 건과요 기업 유치 수하고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부터입니다. 네. 390건 가운데 76건이 동일 기업이 2번 이상 MOU를 맺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것은 투자 협약을 맺고 나서 A라는 공장이 또 증설을 하면 그것도 또 투자 유치 실적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투자 협약을 맺고 나서 철회를 했다가 또다시 새로운 투자 협약을 맺으면 그것도 기업 유치 실적으로 돼가지고 390건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방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초에 맺은 MOU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거나,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처음에 500억을 투자하겠다 예. 이렇게 이제 MOU를 맺었는데 500억 투자가 다 끝나고 또 다른 증설을 하게 돼서 뭐 추가로 500억을 한다. 그러면 MOU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MOU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양해각석이기 때문에 예. MOU 체결 이후에 이것이 실제로 투자로 이어지고 공장 가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사후 관리를 충분히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소기업을 운영을 하려면 자금 지원이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도금고 선정을 할 때요. 중소기업한테 자금 지원을 항목을 평가하는 기준을 집어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가 도금고를 선정하는 기준을 보니까 지역사회 기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열하고 평가할 때 예.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반영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라북도에서 외자유치 실적이 전국 최 또 하위권을 또 맴돌고 있는데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FDI 즉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을 집계해 보니까 전라북도는 10년간 6억 9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FDI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5%밖에 되질 않습니다. 도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꼴찌입니다. 왜 이렇게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는 지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전라북도의 열악한 투자 환경 그리고 적극적인 유치 노력의 부족 이것이 두 개가 결합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사님께서 디즈니랜드를 유치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가능한 사업인지 지금 현재 우리 세계에 디즈니랜드가 6군데가 있습니다. 미국에 2군데, 파리 1군데, 그다음에 일본, 홍콩, 상해가 있습니다. 근데 상해하고 서울시하고 경쟁을 해서 상해로 간 거거든요. 전라북도의 새만금에 디즈니랜드가 오기에는 그 주변적 환경, 인구 여러 가지 환경이 좀 부족하거든요. 제가 그 디즈니랜드라고 못 박지는 않았고요. 예. 디즈니랜드와 같은 테마파크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예.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상황도 객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디즈니랜드에 국한하지 않고 디즈니랜드와 거의 비슷한 종류의 전 세계적인 성과를 가진 유명한 그런 테마파크들과 접촉해서 그 일을 해결해 내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사님께서 국회의원 시절에 우리 새만금에 카지노를 유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은 제가 뭐 도지사 취임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 내국인 출입 카지노는 지금 추진하지 않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전라북도의 기업 및 투자 유치 현황을 도 중점 사업으로 보겠습니다. 금융 분야, 4차 산업, 유통기업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금융 투자 유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3년 전에 금융위원회가 제3금융 중심지 지정에 대해서 보류 결정을 내린 이유가요. 아직 기금운용본부를 제외하고는 다른 인프라가 부족해서 금융 여건이 좀 성숙해질 때까지 좀 기다리라는 뭐 압축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런데 그 여건을 개선하려면 우리 산업은행 같은 구책은행 아니면 한국투자공사 같은 금융 공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진전이 있으신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한국산업은행은 대통령이 부산으로 보내겠다고 공약을 했고 예. 산업은행 총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산업은행을 저희가 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는 좀 그렇고 예. 저희가 이번에 김성주 의원님께서 예. 국정감사 기간 중에 한국투자공사 KIC를 자산운용 전문 기관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와서 국민연금공단과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 이 부분을 전라북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노력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투자유치위원회도 구성하고 KIC를 방문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우리 그 전남 지사님은요, 저희 농협 중앙 회장님을 만나서 본사를 전남으로 이전시켜달라고 하는 거고요. 방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산시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단을 지금 꾸려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기관 선점이나 좀 이슈화를 부각시키는데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유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유통기업 특별법도 제정을 했는데 국가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소재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몇 년 전에 2017년도에요. LG화학이 새만금 산단에 3,500억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협약이 무산됐습니다. 무산된 이유가 전라북도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한 사유가 뭡니까? 환경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환경 문제 때문에 LG화학을 유치를 안 했는데 지금 지사님께서는 2차 전지의 소재 기업들을 적극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 너무 언밸런스인 것 같고요. 그 LG화학이 경상북도 구미로 갔습니다. 거기에 구미 5산업단지가 분양률이 20%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LG화학이 감으로써 그 주변에 있는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기업들이 가가지고 근 80%의 분양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해서 좀 전라북도에서는 좀 집중적으로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걸 해결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런 대기업이 올 경우에 환경 문제나 모든 면에서 완벽한 기업이 들어오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반드시 이해관계들이 얽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잘 해결해서 기업들이 유치되고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일치를 할 생각입니다. 쿠팡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쿠팡 지금도 유효 중입니까? 네, 쿠팡이 최종적으로 투자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한 상황은 아니고 잠시 유보한 것으로 일단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좀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완주군이 SPC에 대한 그 지분이 40% 최대 주주입니다. 네, 네. 근데 답변서에는 4인 간의 계약에서 만들어진 민간 기업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요. 2016년도에 완주 산업단지에 대한 분양가가 그때는 56만 7천 원이었습니다. 이때 전라북도에 허가를 내서 전라북도는 56만 7천 원에 대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7월 달에 완주군에서 62만 5천 원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2022년 올 4월 달에는 83만 3천 원으로 했습니다. 결국은 애초에 산업단지를 만들 때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권한이 있지 그 위에는 권한이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우리 지방 같은 데는요. 기업이 오기가 뭐하니까 산업단지에 있는 조성 원가를 해가지고 분양가를 싸게 기업들한테 제공해야 기업이 올까 말까인데 민간한테 이런 허가를 내주니 민간은 이득을 보는 업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이런 쿠팡 사례로 인해서 기업하시는 분들에서 전라북도에 대한 기업 이미지가 상당히 저는 실추된 것이 정말 많다고 제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쿠팡 같은 문제가 다시는 전라북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또 민간 사업자한테 이렇게 수익이 나는 사업을 허가를 내줄 때에는 정말 신중하게 안 그러면 어떤 장치를 놓고 좀 내줄 수 있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쿠팡이 투자가 지금 잠시 보류된 가장 큰 원인은 분양가 상승에도 있습니다만은 쿠팡 내부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조율하 앞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라북도 공기업 출자 추정기관 16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다 전주에 거의 있는데요. 이 국가 균형 발전이랑 전라북도 균형 발전을 위해서 우리 출자 출연기관 공기업들을 타시군으로 좀 이전할 수 있는 혹시 방안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새로운 기관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노후화된 청사를 새로 져야 되는 그런 예. 경우에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사님은 유능한 경제 도지사를 외치며 대기업 5개 이상 유치를 내걸고 전북 도지사로 취임하셨는데 공연불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기업 유치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서 전북의 성공 사례가 도지사님의 큰 꿈을 이루는 데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